안녕하세요. 저는 토부어학원의 허유진 엄마 이미정입니다. 경제학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렵다, 복잡하다, 골치 아프다, 나는 경제학과 상관없어. 이런 생각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최근 수능 비문학에서는 경제 관련 지문이 한 문제씩 꼭 출제됩니다. 경제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방향과 접근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경제학을 배울 텐데 쉽다고 생각하고 흥미를 붙이면 어느 순간 기본적인 경제학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고정경제학, 일반경제학, 행동경제학까지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 경제의 세계에 재미를 붙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너무 진부한가요? 오늘은 매몰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학과 심리학이 혼합된 가장 기본적 심리경제학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1. 매몰 비용의 정의. 먼저 매몰 비용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정의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하며 함몰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초래되고 나면 회수할 수 없는 기업의 광고 비용이나 R&D 비용 등이 이에 속합니다. 유럽에서는 콩코드 오류라고 하는데 콩코드 여객기 제작과 관련되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매몰 비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범하는 오류 중에 한 가지인데 경제학적으로는 지불한 비용이 아까워서 다른 합리적인 선택에 제약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이 일단 어떤 행동 코스를 선택하면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이전에 투자한 것이 아깝거나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욱 깊이 개입해가는 의사결정 과정을 일컫는데요. 이미 영화표를 사서 자리에 앉아 영화가 시작된 순간 영화가 재미가 없어도 사람들은 영화표를 사는데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어떻든 영화가 끝날 때까지 졸면서도 앉아있는 경우가 되겠죠. 대개 매몰 비용의 오류 희생자가 되기 가장 쉬운 사람들이 바로 증권 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은 주식 매매를 결정할 때 매입 가격에 맞춰서 방향을 정하곤 하는데 주가가 매입 가격보다 높으면 주식을 팔고 반대로 매입가보다 낮으면 팔지 못합니다. 이것은 분명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져서 범하게 되는 비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지면 그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 때문에 잃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주식을 더욱 집요하게 붙들고 있게 되고 끈기 있게 버팀으로써 스스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모순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까지 들어간 매몰 비용이 아까워 사업 등을 포기하지 못하고 혁신을 주저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결국 본전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죠. 이것이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뷔페 식당에 들어가 본전 생각 때문에 과식을 하고 배탈이 나서 약값이 더 들어가는 오류를 범하는 우스꽝스러운 경우를 우리는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마케팅에 역이용하게 되면 마일리지 프로모션을 전개하여 소비자가 쌓인 마일리지를 포기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해당 제품을 반복해서 구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자신이 투자한 시간이나 횟수를 간단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면 그동안 자신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상당한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예로서 태풍이 몰려온다는데 이미 예약한 비행기, 호텔 예약에 따른 수수료가 아까워 무리하게 여행을 가거나 3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물건을 버리기 아까워서 또 싸들고 이사를 가거나 5만원에 산 주가가 5천원으로 떨어졌고 회사는 전혀 회복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투자 금액의 손실이 아까워 팔지 못하고 더 큰 손실을 자초합니다. 약혼을 하고 나서 상대방이 평생 배우자로 적합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는데도 그동안 들어간 약혼 비용이 아까워 결혼을 강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매몰 비용 오류에 빠지는 이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매몰 비용의 오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대략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투자한 돈이나 시간이 손실로 처리되는 것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심리 때문입니다. 즉, 자기 합리화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능력이 있고 또 자신이 내린 판단이 옳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처음에 내린 결정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다음에는 그 주식을 살 때의 장점만 계속 되뇌이고 최근 불거진 악재는 최대한 축소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절약 욕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건 가정에서건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 결과 잠재의식 속에 낭비는 나쁜 것이라는 심리가 자리 잡아 선택의 오류로 발생하게 된 매몰 비용을 낭비로 만들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추가 비용을 투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최근 들어 비중 있게 다루는 중요한 이론입니다. 생각을 자주 바꾸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의 생각이나 결정을 자주 바꾸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와 명성, 체면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결정을 어떻게든 고수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별 망설임 없이 지불합니다. 특히 기업의 CEO부터 중간 관리자, 그리고 가정의 가장까지 한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판단 능력을 의심받길 원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최초 판단이 뒤집히지 않기를 바라고 초기 투자는 회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논리에 관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 순간의 망신이라는 매몰 비용을 치르기 싫어 그러지를 못했다. 이해되시죠? 문제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손해보는 장사도 있다는 점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다음 선택을 현명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사전에 손해보는 장사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과거의 선택에 발목을 잡힐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3. 매몰 비용과 행동 경제학.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매몰 비용 오류에 대해 행동 경제학에서는 흥미로운 설명을 내놓습니다. 지금부터는 행동 경제학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토브 유튜브에서 손실 회피성 효과를 듣고 시청하기 바랍니다. 매몰 비용에 매달리는 인간의 경향성은 인간의 합리성이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제한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인간에게는 이미 투자된 금액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싫어하는 손실 회피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포기해야 할 매몰 비용이 클수록 손실 회피 기제는 강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같은 문제라도 이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의 손실 회피성 효과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혼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경영주 입장에서 이미 투자한 100억 원이 아깝다는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추가 투자액이 200억 원이고 수익성도 불확실하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의사결정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멋진 명언이 있습니다. 매몰 비용의 유혹을 떨치고 과감히 매몰 비용을 매몰할 때이다. 멋지죠? 거금 30만 원을 주고 환불되지 않는 조건의 넥타이를 샀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사고 나서 다음날 착용해보니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A는 새 넥타이를 매지 않고 장롱 속에 재워둔다면 30만 원을 버리는 셈이므로 이 넥타이를 자주 맵니다. B는 새 넥타이는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장롱 속에 재워두고 마음에 드는 넥타이를 사용합니다. 대개 우리는 새 넥타이를 쓰지 않고 장롱 속에 방치하는 것은 돈 30만 원을 버리는 셈이므로 이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A처럼 행동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침착하게 비용에 대해 재고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새로 산 넥타이를 매건 매지 않건 간에 이 30만 원은 이미 지불되어 당신의 지갑에서 사라진 매몰 비용입니다. 지불된 돈은 두 가지 경우에서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A의 경우 새 넥타이를 매지 않고 장롱 속에 재워두어 30만 원을 버리는 것이 싫어 새 넥타이를 사용하여 30만 원 비용 소모 플러스 내게 맘에 들지 않는 새 넥타이를 메고 다닙니다. 하지만 B의 경우 새 넥타이는 맘에 들지 않으므로 장롱 속에 재워두고 맘에 드는 기존 넥타이를 사용하여 30만 원 비용 소모 플러스 내게 맘에 드는 기존 넥타이를 메고 다닙니다. 이제 조금 더 판단에 있어 명확함이 느껴지시나요? 두 사람 모두 지갑에서 30만 원이 이미 나간 것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맘에도 들지 않는 새 넥타이를 매는 것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미 나가버린 비용 30만 원은 뒤로 하고 나의 마음에 드는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예에서 나온 넥타이 값 30만 원처럼 이미 초래되어 매몰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인 매몰 비용은 다시 말하자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미 매몰된 비용이어서 발생한 후에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관계없이 복원될 수 없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미 매몰된 비용이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이 비용을 되살리려는 헛된 선택을 하지 말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매몰 비용이 출제되면 대부분 답은 다음과 같이 항상 동일합니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라면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게 낫다.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대개 매몰 비용의 오류는 매우 교묘해서 잘 보이지 않으므로 이 오류에 대해 한번 배웠다 하더라도 같은 실수를 쉽게 범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몰 비용은 눈에 보이는 돈이라는 비용에만 국한되진 않습니다. 매몰 비용은 돈일 수도 있지만 시간인 경우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한 분야에 대해 수년 동안 파고들어 연구하였지만 어느 날 이 주제가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과감하게 포기하지 못하고 매달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미 가망이 없는 연인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귄 시간이 아까워서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예시들에서 매몰 비용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판단을 해야만 하고 이러한 판단이 합리적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매 순간마다 내리는 우리의 판단은 과거에 투자한 금전적, 시간적 투자 비용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으로 치우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투자 비용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매몰 비용이 된 후에도 말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행동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매몰 비용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매몰 비용임이 판명되는 경우 붙들거나 집착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 비용을 살려보려는 방향의 헛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라면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게 낫다. 4. 매몰 비용과 일반 경제학. 경제학에서는 매몰 비용이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어떻게 해도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므로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가치는 0으로 고정되며 이것은 인력으로 통제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얼마를 날려먹었든 매몰 비용은 고려되지 않는다. 경제적 선택은 한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회비용과 달리 경제적 비용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드디어 기회비용이 나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을 잘 구분하지 못하므로 조금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애인과의 이별을 고민하면서 떠오르는 그동안 지출한 데이트 비용, 과거 지출한 비용은 이미 끝난 이야기로서 과거에 얼마나 많은 지출을 했는지와 미래의 행복은 상호 독립적입니다. 영화 등으로 예시를 들자면 10,000원을 내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극도로 재미가 없어서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면 본전 생각할 것 없이 자리를 박차고 영화관을 나오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10,000원은 진작에 날아갔으니 재미없는 영화 볼 시간에 영어 단어를 외우자 라고 판단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5. 치코리타 경제학. 치코리타 경제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포켓몬스터 게임에서 최초로 지급되는 몬스터가 치코리타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재미있게 경제학을 설명해 놓은 것이 치코리타 경제학입니다. 치코리타는 가장 약한 몬스터로 초식성입니다. 치코리타가 진화하여 베이리프, 메가니움으로 진화한들 별 쓰잘데기 없는 캐릭입니다. 하지만 최초에 주어진 치코리타가 아까워 계속 투자하여 사용한다면 매몰 비용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이며 메리프, 꼬렛 등 조금 강한 몬스터를 잡게 되면 치코리타 따위는 컴퓨터에 처박아 버리는 게 낫습니다. 또한 좀 더 강한 몬스터를 잡을 때마다 이전에 약한 캐릭은 버려야 향후 기라티나와 같은 드래곤 타입의 몬스터를 득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몰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회 비용은 바로 다음 편으로 연속되어 이어지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매몰 비용은 기회 비용을 공부하는 전 단계로 보아야 추론의 확장에 도움이 됩니다. 기회 비용은 또한 절대 우위와 상대 우위의 개념의 전초 단계로 보아야 옳습니다. 이렇듯 가장 기본적 추론이 되어야 향후 더 심오한 추론이 가능하므로 점점 더 깊이 알아감의 묘미를 빨리 느끼는 게 개인의 신상에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허유진 엄마 이미정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길 기대할게요. 안녕.